안녕하십니까?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국문학자 고 장덕순 교수가 1968년 10월 1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어느 마을에 답사를 갔을 때 그 마을의 촐로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군요. 장덕순 교수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수필집 암행어사의 회포에 실은 것을 마침 그 답사 자리에 동참했던 제자 최래옥 교수 역시 너무 감동하여서 이야기를 조금 수정하여 자기 책 그래 좋아에 게재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최래옥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을 빌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. 옛날 어떤 곳에 한 쌍의 원앙 같은 젊은 부부가 살았다. 남편은 늠름한 장부였고 아내 역시 빼어난 미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행동거지 또한 조신하였으므로 모두들 부러워하였다. 두 사람은 혼인해서 몇 년 재미나게 잘 살았는데 그만 그 좋은 남편이 안타깝기도 해라. 이 약 저 약을 써도 결코 낫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.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보려고 전답과 세간을 다 팔아 돈을 장만한 다음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 구술하였다. 그러나 돈만 많이 들었을 뿐 병은 낫지 않았다. 그러자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써보고 어디에 용하다는 의원, 명이라고 소문난 의원이 있다면 백리천리 아니 말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다녔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는 곳마다 의원들이 머리를 저었다.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이다. 그래도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. 아내는 자기의 정성이 부족하여 그런가 하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남편을 끌고 부축하고 등에 업고 다녔다.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어떡하나 돈이 다 떨어졌고 마침내 문정걸시까지 하게 되었다.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약도 못 쓰고 제대로 의원도 못 만나는 세월 속에 비렁뱅이라도 상비렁뱅이 꼴로 여름에는 장맛비를 맞으며 겨울에는 눈보라 속에서 헤매며 그래도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아내는 동분서주 강산을 헤매고 다녔다.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동네 부잣집에 들어가서 한 끼니의 밥과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였다. 마음씨 좋게 생긴 주인이 말했다. 그런 몸으로 어디 다닐 수나 있겠소? 우리 집에 당분간 있으면서 몸도 추스르고 신랑 병고안도 하시구려. 따로 돈은 안 받을 테니 정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대신에 밥이나 청소를 해주면 되지 않겠소? 지칠 대로 지친 내외에게는 실로 부처님의 말씀이었다. 그날부터 부부는 그 집에 머물렀고 숙박비 대신에 아내가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였다.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니까 남편의 병도 좋아지는 것 같았다. 거지몰골을 벗어나서 신수도 원래대로 돌아왔다. 주인 양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. 더 고마운 것은 돈을 내어서 약도 사오고 의원도 불러주는 것이었다. 하지만 남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지라 주인 양반의 노력은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.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는 집을 떠나온 이래 제일 편안한 생활을 하였다. 그저 사는 그날까지 고통 없이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. 그러자면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주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. 여보,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이 집 주인 덕분이요.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소? 보답할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 처지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. 정말 주인에게 미안해 죽겠어요.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날 수는 없어요. 이 집을 떠나면 당신은 이내
세상을 버릴 것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나 저러나 내 병이 나을 병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 병으로 죽을 몸인데 당신이 참 고생이 많구려. 그래도 사는 날까지 사셔야지요.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. 그래, 오래오래 삽시다. 그리고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뜹시다. 저 세상에 가면 이따위 병으로 고생할 일은 없을 테니까. 예, 그래요. 그것이 제가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. 주인은 호랍이었다. 몇 해 전에 상처하고 자식도 하나 없이 혼자 이 큰 집에 살고 있었다. 그러다가 거지병자 내외가 행랑채에 살면서 이러저러하게 살림을 알뜰하게 해주니까 참으로 안정이 되었다. 그 뒤의 이야기는 실로 말하기가 난감하다. 병든 남편은 혼자 고민하다가 저린 가슴을 감추고 아내에게 말했다. 아내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완강하게 나왔는데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중에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. 주인은 무슨 날벼락 맞을 소리냐고 펄쩍 뛰었는데 몇 날 며칠 남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한숨을 쉬면서 그러자고 하였다. 병자의 아내가 주인에게 말하였다. 우리 부부는 주인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주인 어른의 아내가 되렵니다.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죽거든 먼저 세상을 뜬 남편 옆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. 주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윽고 그렇게 하지요. 라고 말하였다. 이리하여 이 착한 여인은 한편으로는 새 남편인 주인과 동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병든 전 남편을 간호하였다. 여인이 새 남편의 아이를 배태하게 되었다. 전 남편은 은혜를 갚게 되었다고, 새 남편은 조상님께 면목이 서게 되었다고 무척 좋아했으나 안하게 마음은 착잡하였다. 그래도 어쩌나 시간은 흘렀고 아들이 태어났다. 여인은 온 정성을 다하여 아이를 길렀고 사랑을 듬뿍 주었다.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착한 성품을 가진 데다가 총명하기까지 하여서 두 남자와 한 여인을 더없이 기쁘게 해주었다.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10여 년 흐르고 전 남편이 죽었다. 새 남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 자리를 팠다. 소복을 한 여인이 새 남편에게 부탁하였다. 훗날 내가 들어갈 자리도 그 옆에 파주세요. 당신은 처음 약속을 기어이 잊지 않고 말하는구려. 서방님, 저는 하루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답니다. 전 남편의 관을 광중에 하관하자 여인이 장차 자기가 묻힐 자리에 얼마나 깊이 팠는지, 내 키에 맞는지 알아보아야지.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서 누웠다. 그녀는 누운 채로 새 남편에게 말하였다. 내 옆에 누운 이 사람은 혼자 지내기가 너무 쓸쓸할 것입니다. 저승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군요. 당신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방님, 우리가 같이 살기로 할 때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?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. 아이를 두고 가려니 오장육부가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만 당신을 믿고 정을 끊고 가려 합니다.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.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잊어버리시고 새 부인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사십시오. 말을 끝내고는 손에 쥐고 있던 비상을 입에 탁 털어넣더니 한마는 이 세상을 하직했다. 새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두 사람의 무덤을 합장해서 만들어 주었다.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.
고 장덕순 교수의 수필집 암행어사의 회포가 모본입니다.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 최래옥 교수가 자기 책 그래 좋아에 소개하고 게재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최래옥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을 빌렸습니다. 국립중앙박물관,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,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. 화가 박연옥이 그림을 그린 책,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. 허준박물관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. 또 문화일보 칼럼 조항범 교수의 어원 이야기, 가시버시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.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. 조선시대 화가, 김홍도, 김준근, 신윤복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. 1238F, 핀터레스트, 게티 이미지뱅크, 픽사베이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.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, 매주 화요일,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.